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월 24일 수요일 신규 상장하는 C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제가 영상을 안 올린 지 꽤 오래됐죠. 제 의도적으로 영상을 안 올리고 있었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들 어느 정도 느끼시겠지만 신규 상장 시장도 과거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실 거고요. 그걸 떠나서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하락이 올려나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를 말아 올려가지고 상승으로 만드는 힘들이 굉장히 셌는데 최근에 꽤나 고점에서 하락이 저는 이제는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판단을 내리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밑에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힘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상태로 횡보를 하고는 있지만 확실히 과거 2000대 코스피 지수가 2000대 있을 때보다는 그거 올리는 힘이 조금 많이 약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뭐 말아 올리는 힘이 좋아서 또 이러다가 상승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이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정말 믿고 가는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정리를 했는 상태고요. 약간의 수익권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어설프게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종목들을 혹시나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보고 매매하셨다가 손해 보실까봐 일부러 의도적으로 영상을 전혀 안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깊게 공부하면은 충동적으로 매매를 할 것 같아서 약간 깊게 공부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약간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어느 정도의 뭐 큰 하락이다, 폭락이다 이래까지는 표현을 못 하더라도 약간의 큰 조정 정도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적당히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해지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아무튼 본론이 아닌 내용이 너무 길었고요. 자, 빠르게 본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랩은 국내 유일 대용량 데이터 기반 AI 영상 분석을 하는 전문 기업이고요. 솔루션을 하는 시스템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업종 분석 영상에서 간단하게 얘기 드렸던 내용을 복습하자면 AI 시장이 기존에는 알고리즘 기반이었는데 현재는 이런 영상들로 이루어진 데이터 기반의 분석으로 시장이 넘어오고 있고 C랩은 거기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기술들을 국내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C랩이 서비스하고 있는 게 엑스템스 그리고 엑스레이블러 그리고 유윈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특히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유윈이라는 서비스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 그 유윈이에서 현재 1차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3년도부터는 이 엑스아이바라는 AI 영상 분석을 플랫폼화했는 기술로 2차 도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유인이라는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일어나는 전체 매출 중에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엑스아이바 매출은 없어요. 근데 그 매출을 향후에는 가장 주력 매출 캐시카우로 만들겠다는 전략이 있는 상태고 그게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C랩은 현재보다 뭐 10배, 20배 이상 커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현재 이렇게 다양한 엑스댐스, 엑스레이블러, 유인이라는 다양한 솔루션으로 각종 굉장히 대형 기업들이죠. 민간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그 유인이라는 걸로 1차 성장을 했고 2023년도부터는 엑스아이바로 성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매출 및 영업이익 전망으로 보면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도 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 이후에도 계속 꾸준하게 좋은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모 정보를 간단하게 찍고 가자면은 현재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내일 수요일 날 신규 상장이 되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동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두 가지 다 청약을 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에는 약간 비중을 실어서 들어갔거든요. 물론 주식수를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내일 조금 바쁠 것 같고 환매 청구권 및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하시고 증거금은 일반 청약자에게 13만 주 그리고 공모가 경쟁률을 곱해서 증거금 50%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보통 관심받는 종목들이 1조 이상의 증거금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4,436억 정도가 증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C랩 균등 비례 배정 비율을 결과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C랩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개인에게 배정되는 13만 물량 중에 딱 반반씩 해가지고 균등 비례 배정으로 주식을 배정을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청약 현황 다트에 들어가셔가지고 C랩을 검색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이 표가 나올 거예요. 여기 일반 투자자 표에 보시면은 총 13만 주를 일반 투자자에게 청약을 할 예정이었고 청약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청약 참여 건수는 3만 1316건인 그러니까 3만 1316개의 계좌에서 이 청약에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청약을 신청했는 주식수는 약 2,500만 주 정도가 들어왔고요. 자, 그래서 그 균등 배정으로 그러면은 몇 주를 배정받느냐를 계산을 해보자면 균등 배정에 포함이 된 6만 5천 주를 참여된 건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했을 때 2.07 뭐 0756 점점점점 해가지고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두 주는 모두에게 확정적으로 배정이 되었고요. 100명 중에 0.756이잖아요. 그러면 7명에서 8명은 추첨을 통해서 한 주를 더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두 주를 받으셨을 거고요. 100명 중에 7명에서 8명에 포함이 된 운 좋은 사람들은 균등 배정에서 3주를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비례 배정 경쟁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일반 투자자 기준으로 참여된 주식 수가 있죠. 그게 2,541만 9,110주입니다. 자, 이거를 6만 5천 주로 나누시면은 경쟁률이 나오는데 계산을 해 보시면은 391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내가 한 391만 원 정도의 비중의 청약 신청을 하면은 비례 배정으로 한 주가 배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만 5천 원이었죠. 391대 얼마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한 주 정도를 받으셨겠네요. 1,000만 원 약간 넘을 것 같은데 한 1,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청약을 하시면은 확정적으로 한 주를 받으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접 다트에 가서 이 결과표를 보고 계산해 보시면은 내가 몇 주를 받을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상장 후에 보호 예수 기간 묶여 있는 게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최대 주주의 물량 비중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다 보니까 코넥스 때 주식을 매매를 했던 기타 주주들의 물량이 조금 많다라는 게 부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인데 최대 주주 아마 대표겠죠. 최대 주주가 약 42%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보호 예수가 풀리더라도 크게 나올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요. 요 밑에 있는 특수관계인들 물량도 사실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총이 적은데 약 53% 정도가 크게 보호 예수가 풀리더라도 유통될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공모가 기준으로 보자면은 나름 품절주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주식 매수 선택권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관사에서 발행하는 공모가 기준으로 행사가 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걸 다 쳐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공모가 대비 행사 가격이 10%에서 56%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전체 물량이 4.8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장 직후에 공시하고 행사 가능한 물량은 특히 굉장히 비중이 낮기 때문에 사실 상장일 직후에 크게 유통이 되면서 나올 만한 물량은 많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도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약간 의외였는데 기관 경쟁률 자체는 준수하게 나오고 보호 의무 보유 확약 신청했는 비율도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미확약 물량이 59%라고 보면은 40.28% 정도 되겠네요. 40.28%가 의무 보유 확약이 신청이 되는 물량입니다. 근데 또 그 물량 중에 꽤나 큰 비중이 3개월까지 지금 의무 보유 확약이 묶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결과만 봤을 때는 C랩도 굉장히 괜찮은 조건이라고 봤고 경쟁률이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시 경쟁하는 종목들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 피해가 있었다라고 보고 특히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이 기존 주주들의 투매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개인들이 들어가기에는 큰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은 약 105만 주 정도가 되고 전체 물량의 35%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공모가 기준 총 금액은 371억으로 굉장히 가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볍다라는 것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아니고 유동성이 발생을 했을 때 상방이든 하방이든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신규 상장일 때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꼭 가벼우면은 상승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거지. 만약에 이 종목이 안 좋다면은 하방으로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정보는 아무래도 기술 특례 상장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외형 확장을 통해서 2021년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은 193억, 영업이익은 2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C랩 코넥스 가격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업종 분석을 할 때는 코넥스 2월 10일 장마감 시에 64,800원이었고요. 23일 오늘이죠. 오늘 장마감 시 53,000원까지 많이 하락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리가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자, 공모가 기준으로는 시총이 약 1,000억 정도였고 그 전에 64,800원 기준으로 신규 상장을 했다면은 약 2,000억에 가까운 금액이 될 수 있었는데 현재 가격으로 만약에 상장한 다음에 53,000원까지 온다면은 그때는 한 1,567억 정도의 기업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PER을 계산해 보자면 공모가 기준으로는 21.87배 그리고 64,800원일 때는 약 40.49배 현재 코넥스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면 33.11배입니다. 뭐 유사 기업들 평균 PER이 20.98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편에 있죠. 요 코넥스 가격까지 간다고 하면은 하지만 유사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C랩이 훨씬 더 뭐 기술력이나 기업이 성장할 가치는 좀 더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높다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자, 수요 예측을 보시면은 기관은 1371대 1로 12.82% 정도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신청을 했는데 최종 결과는 굉장히 올라간 결과가 나왔고요. 기관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게 이 기업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겁을 내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자, C랩에 대한 뇌피셜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 텐데요. 일단 최대 주주 구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42% 정도가 됐었고요. 40%였나? 아무튼 굉장히 40%대가 넘었었죠. 그리고 특수 관계인들 비율도 가지고 있는 주식 비율도 거의 한 10% 이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은 한 35%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보통이지만 총 금액은 준수했기 때문에 얘가 상승 방향이 됐을 때는 크게 상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을 했습니다. 테마성을 보면은 데이터 기반 AI 영상 분석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에 있어서 조금 앞서 나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경쟁률은 기관은 좋게 봤지만 개인들은 조금 겁을 먹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공모가 시총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장의 흐름은 지금 보통이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방향성이 빨리 정해져서 좀 더 보수적으로 청약을 할지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청약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제 기준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좋은 종목들의 청약 일정이 겹치면서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는 네 종목 중에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타격이 이 종목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개인 경쟁률이 매우 저조하였고 코넥스에서도 그 결과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일반적인 테마와 비전을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일시적인 상승을 주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쩌면 제2의 시엔투스 성진처럼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공모가보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시초가가 높게는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약간 높은 단계에서 만약에 기존 주주들의 투매 물량들이 쏟아진다고 하면은 공모가를 깨고 하락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엔투스 성진처럼 환매 청구권이었기 때문에 그때 환매 청구권에 해당하는 가격대 근처에서 약간 지지를 받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시엔투스 성진은. C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투매가 나오면은 그런 지지도 없이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초가 때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다만이 중요한데 기업의 성장 가치는 충분히 있고요. 그 점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들이 3개월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의무 보유 확약을 확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기관들은 이 종목이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상승을 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저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아까 시총이 여기 있죠. 공모가 기준으로 1035억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결과가 안 좋았고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가 반영이 되고 기존 주주들이 투매를 해가지고 가격이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렇게 전망이 좋은 종목의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C랩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 대비 이 종목이 굉장히 저평가를 저는 받는다고 판단을 하고 무엇보다도 3개월 차 때 기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추가적으로 매도 폭탄이 나올 만한 것들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당일날 큰 하락을 줬다 바로 반등을 줄지 아니면 한 며칠 정도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줄지는 몰라도 충분히 이 종목은 크게 상승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공모가 이하로 간다면은 약간의 비중을 넣어서 그래서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약간 비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간다면은 저점 대비 하락이 나왔을 때 저점 대비 10배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제 개인적인 플랜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요. 다만 제가 늘 얘기 드리듯이 시초가에는 저는 정리를 할 겁니다. 다시 올라올지언정. 그리고 하락 시에 다시 사모아 가는 전략을 세울 거고요. 얘가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시초가 때 일단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대로 날아간다고 하면은 저는 더 이상 매매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종목의 가치에 비해서 청약 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여파가 적용이 돼서 하락이 상장일 날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워낙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의 미래 가치에 조금 투자를 해볼 생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수 잔량을 체크하는 거는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105만 9,768주 전체 물량의 35.84 비율이고요. 전체 총 금액은 371억입니다. 제가 평소랑 다르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결과를 내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늘 걱정이 됩니다. 제가 판단 내리고 제가 손해보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가 괜히 제 따라 해보겠다고 하셨다가 큰 손해를 보실까봐 매우 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만의 플랜, 본인만의 대응 방법들을 꼭 세우셔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C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영상 못 올릴 때는 못 올리고 있다가 갑자기 또 상장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이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신규 청약 종목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고 이제 한 며칠간은 또 달아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부탁드리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